자, 우리 건축허가 파트 145쪽 그 위에 도표 이거 잘 봐요. 이걸 정리를 좀 한번 해볼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봅니다. 5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상가 건물 5층을 짓겠다 하는 건축주 갑이죠.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 갑을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 갑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누가 허가권자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이고요. 자치시장이고.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자치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도지사죠. 자치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잡아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예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대형 건축물 들은다 이렇게 되어지면 특별시장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죠.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는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을 얘기하죠? 옳지, 21층 이상. 일반 건축물입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얼마가 되어지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거기에 도표에 잘 나와 있어요. 10분의 3 이상, 30% 이상이죠? 이상 증축 행위로 인해서 15층이 21층 이상이 된다라든지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일단 허가권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다. 자, 이때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자,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축물 있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요건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시험 문제가 공장 창고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 아주 시간돼요. 물론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또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예외에서 예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허가권자가 아무튼 여기에 이 도지사가 없죠. 도지사, 전남도지사,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 내에서 도 안에서 전라남도 그리고 경기도 이 도 안에서 허가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도 내에서는 무조건 허가권자는 시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시장군수가. 도 내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다?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대형 건축물이 이제 도 안에 들어올 때는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이 승인제도가 생겨났어요.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이 안 떨어져 버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거죠. 허가권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갖다가 건축주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죠. 이걸 암기해 줘야 돼요. 암기. 첫 번째가 대형 건축물이죠. 21층 이상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증축에서 이렇게 된다. 또 이건 또 제외됩니다.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저렇게 대형 건축물이 도 안에 들어올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제도가 2001년도에 생겨요. 자, 2001년도에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도 내에서 시군에 저렇게 대형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면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허가를 내주려고 그래요? 안 내주려고 그래요? 큰 건물 들어온다 그러면 내주려고 그러죠. 지방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역 환경은 무시하고 그냥 세수확보 차원에서 내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양평의 오스타 파라곤 45층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시군에도 대형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군수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양평이 바로 오스타 파라곤 들어온 데가 바로 어디냐면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도에 있어서 어떤 지역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상수원, 보호 이런 걸 갖다가 전혀 고려치 않고 세수확보 차원에서 막 내주다 보니까 안 되겠다. 2001년도에 도지사의 승인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렇게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바로 도지사의 승인제도인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 때, 두 번째가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수의 삼촌으로 공부를 했죠.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자수의 3층입니다. 3층 이상이거나요. 이상으로서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승인받아야 돼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입니다. 요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그런 게 아니고 011로 유수관태 이렇게 되죠. 요 내용만 그렇습니다. 011로 유수관태 이 내용도 이 규모가 이하가 되어진다면, 미만이 되어진다면 참 요 경우는 또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 없는 건축물은 또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011로 유수관태. 공동주택이죠. 단독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일반 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 해당사항이 없어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공공업무시설 해당사항 없고, 자, 유락시설, 숙박시설입니다. 요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자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가지고 주교해가지고 죽여버렸죠? 주교해가지고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3촌 나오면 안 돼요. 3촌 나오면 안 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위숙만 그렇습니다. 위숙만 그래요.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이에요? 자,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나서 착공 몇 년 내 착공? 2년 내 착공입니다. 2년 내 착공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걸립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에 걸리죠. 절대적 취소 사유에 걸린다. 우리가 90년 이전까지는 나대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는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넘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의 규모도 작고 낡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밀어버리고 새 건물을 들어앉히는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이 많아졌어요.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 대장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91년도에 중요한 법조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바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신고해라 하는 내용하고, 자, 멸실되면 멸실 신고해라 하는 이 멸실 신고와 철거 신고 제도가 91년도에 생겨나요. 자,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로부터죠. 철거 예정일입니다. 철거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죠.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멸실 신고는 멸실 후 하겠어요? 네 하겠어요? 후 하겠죠?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내에 멸실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착공할 때는 오늘 착공하죠? 오늘 착공할 때는 오늘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신고를 갖다가 우리가 착공신고 또는 착공전 신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착공신고 또는 착공전 신고. 자, 철거신고가 3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3일을 여기다 붙여버려요. 착공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또는 7일 전까지 착공신고해야 한다 이 지문이 뜹니다. 땡. 오늘 착공하면 오늘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준공하게 되어지면 이 준공검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잘 봐야 돼요. 사용승인은 누가 해주는 거냐면 구청장이 허가를 냈으면 서구청장이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이 내주면 광주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용승인권자는 누구냐? 허가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다. 자, 그러면 이 5층 상가 건물이 다 준공이 됐죠. 5층 상가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건축주인 갑은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아내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 완료 보고서, 그 다음에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7일 이내에
검사 후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한다. 사용 승인 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는 며칠 이내에 떨어지다 하는 것은 각각 도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요. 표준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떨어져 버립니다.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4일 이내에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7일, 14일 이내에 다 떨어져요. 이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유의해 주셔야 돼요. 7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만약에 7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 안 되면 그냥 사용하면 돼요. 이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행정처분 자체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시험 문제가 감리자는 감리 중간 보고서와 완료 보고서를 갖다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자,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교부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서 사용 승인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감리 중간 보고서나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한테 제출해요. 왜 그러냐면 건축주가 원칙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는 누구다? 건축주입니다. 따라서 감리 완료 보고서까지 전부 다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감리자는 건축주한테 제출하면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는 이 건축주는 이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갖다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게 감리자가 사용 승인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이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규모로서 그러한 용도 지역에 이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타부타를 갖다가 결정받게 되어지는데 이 제도가 사전결정 제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권자한테. 자, 사전결정이 떨어져 버리면 의제에 두는 게 있는데 이 의제에 두는 게 네 가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지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허가 등이라고 할까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산지 전용이죠.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허가 등을. 자, 그 다음에 하천 조명입니다.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꼭 시험 문제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받게 되어지면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큰일 나요. 자, 건축 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사전결정을 받고 나서 몇 년 내 건축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2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2년 내에 없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걸 2년을 3년 또는 1년으로 바꿔가지고. 자, 여기서 나오는 앞에 나오는 2년, 뒤에 나오는 2년 꼭 잡아주셔야 돼요.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이 지문이 나올 겁니다. 큰일 나요. 사전결정 통지 받고 나서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다시 2년 내 착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어디 가냐면 다른 데 놓아두고 148쪽을 보겠습니다. (148쪽) 다른 데 놓아두세요. 그건 우리 문제풀이에서 하게. 거기에 건축 신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신고라는 것은 특정한 사실을 갖다가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행정청의 반사적 이 행정처분을 유하지 않는 접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신고라는 것 자체는 말이죠. 수리 여부가 유하지 아니하는 이 신고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뭐가 없었어요.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그냥 신고하고 건축 항의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잘 봐요. 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건축 신고 대상은 경미한 건축 행위니까 그냥 신고하고 이렇게 착공을 해서 자, 이 건축 행위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이런 게 발생했던 거야. 경미한 행위인 농화주택에 있어서의 규모로서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거지 신고사항이에요. 신고를 딱 받아보니까 그 지역이 도시공객시설 예정지로 딱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럼 농가주택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생겨납니다. 작년에 신고라는 자체는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건축 신고에서만큼은 일단 수리를 요하는 이게 요 신고로서 다시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나오냐면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 줘야 돼요. 수리 여부를 통보하자, 통지하자 하는 내용이 생겨나요. 이 내용이. 이게 작년에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자, 막상 이 신고를 접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도시공개시설 예정지가 돼버린 거야. 거기가 공원부지가 됐다, 도로부지가 됐다 하면은 농가주택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하자 하는 내용이, 통지하자는 내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되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자, 허가 대상은 몇 년 내 착공? 2년 내 착공. 신고 대상은 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 기한이 이게 1년입니다. 1년 내 착공해야 돼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1년 내 착공을 안 하게 되어지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고 또 해야 돼요. 다시 갑니다. 허가받고 나서는 몇 년 내 착공? 2년 내 착공.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년 내 착공? 1년 내 착공. 똑같이 몇 년 연장 가능해? 1년 연장 가능해. 자, 그런데 작년에 또 생긴 이런 내용이 이거예요. 수리여부 통보에서 이거예요. 자, 허가받고 나서 2년이죠. 1년 연장하면 3년이에요. 3년이 다 돼서 착공을 하려고 그래요. 신고했습니다. 1년 내 착공이죠. 1년 연장 가능하죠. 2년이 다 돼서, 최장 2년이 다 돼서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KTX 부지로 변경되면서 KTX 부지로 편입돼 버린 거야. 그러면 착공 신고를 딱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착공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하자 하는 내용, 수리 여부를 통지하자 하는 내용이, 통보하자 하는 내용이 생겨났어요. 다시 갑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건 며칠 이내에 수리 여부 통보하고 5일 이내에 해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작년에 생긴 법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해요. 착공할 때 착공 신고 들어가죠. 그러면 며칠 이내에 수리 여부 통보하자? 3일 이내입니다. 만약에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보가 안 오면 이게 당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8쪽입니다. 신고사항.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밑줄 그어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은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신고하고 건축행위 한다 이 뜻이에요. 원래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자, 세 번째 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자, 5일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신고 수리 여부 밑줄 그어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입니다. 자, 연장 여부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됩니다. 20일 이내 통지 밑줄. 뭐 심의사항이 좀 있다 또는 협의사항이 좀 있다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20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겠습니다 해서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또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잡아요. 큰 틀은 자, 건축 신고를 하면 수리 여부를 며칠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5일 이내 통보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뭐 협의 심의 기간이 있다 하면 더 딜레이가 되어지죠. 20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고딕체 나옵니다. 또 별표 치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자, 1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밑줄 그어요.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허가받고 나서는 몇 년 내 착공? 2년 내 착공. 신고하고서는 몇 년 내 착공? 1년 내 착공. 요 내용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1년의 범위에서 밑줄거의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거 넣습니다.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동그라미 1, 2, 3, 4, 5 묶어요. 신고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써요. 건축 신고 대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어요. 네. 자, 1, 2, 3, 4, 5까지 묶어서 신고 대상 써놨어요. 이렇게 갈 겁니다. 선생님들 여기 봐요. 예. 건축 신고 대상은 뭐하고 똑같다고 하냐면 이걸 간첩 신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거예요. 건축 신고하고 뭐하고 똑같다? 간첩 신고하고 똑같다 이렇게 할 겁니다. 건축 신고하고 뭐하고 똑같다? 간첩 신고하고 똑같다. 예, 남북 화해 무대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자, 바닥면적 합계에서 바자 동그라미 쳐요. 85에 동그라미 칩니다. 증계, 제저, 증축계, 직제축 밑줄. 자, 우리 건축 신고는 뭐하고 똑같다? 간첩 신고하고 똑같다. 간첩을 발견하게 되면 늦장 부린다. 신고를 바로 한다. 바로 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바로입니다. 85제곱미터입니다. 자, 간첩 신고는 늦장 부린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 이 간첩을 발견했기 때문에 입술이 떨리죠. 바로가 아니고 바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자, 다만 3층 이상 밑줄 긋습니다. 3층 이상 밑줄 긋고. 자,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밑줄 긋습니다. 10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넘어지면 안 됩니다. 3층 이상은 신고상이 아니고 허가죠. 그러면 자, 2번 갑니다. 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시골 이렇게 잡아갑니다. 어디에서? 시골에서. 어디에서? 시골에서입니다.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입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농어가주택의 규모라고 써놓습니다. 농어가주택의 규모라고 써요.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미만이고죠. 미만이거나요. 미만이고 3층 미만이죠. 3층 미만입니다. 이게 시골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시골에서.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순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은 농어가주택의 규모입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봐요. 3층 미만은 몇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1층, 2층을 얘기하는 거죠? 요건 2층 이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2층 이하가 조금 우리가 좀 접하기가 편해. 3층 미만이 편해요. 2층 이하가 좀 접하기 편하죠? 그렇죠?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예? 이게 법률 용어에 있어서 단위명사의 연속성입니다. 이걸 199.99제곱미터 뭐 이하 이내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미만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미만으로 이렇게 통일한 겁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내용 아시겠어요? 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다. 나 이거 이하로 고쳐달라 하면 이하로 고칩니다. 뭐 별 뜻은 없습니다. 법률 용어 연속성이에요. 미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 규모가 바로 농가주택의 규모인데요. 농가주택을 지을 때 시골에서, 자, 옛날 한번 생각해보죠. 시골에서 이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그냥 지었어요. 뭐 허가나 신고 없습니다. 그냥 지어요. 그냥 짓습니다. 그 감리자는 누가 돼요? 거기 목수일을 조금 했거나 그 동네에서 또는 뭐 마을 이장이 막걸리 한 두어 잔만 드리면은 감리 잘하죠. 여기 모래 한 삽 더 갖다 부어. 여기 철근이 필요한데 하나가 더 꽂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실해 무너져. 감리 잘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골에서 펜션을 그냥 짓는 거야. 농가주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법에서 규율을 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농가주택 규모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건축신고는 뭐하고 똑같다? 간첩신고하고 똑같다. 간첩신고는 늦장 부린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 바로 하냐? 바로 한다. 어디가 이상하냐? 관자놀이에요. 관자놀이.
관자놀이가 이상하다로 갈 겁니다. 이상하다. 이 203층에서 이상하죠? 이상하다. 이상할 때만 미만이 나옵니다. 나머지 숫자 나오면 무조건 이하 이내예요. 정리돼요? 이상할 때만 미만이 나옵니다. 이상할 때만. 자,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시골에서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관자놀이가 어디야? 관자놀이가 여기지? 여기? 어디 가니까 여기라 그러고 관자놀이가 여기야. 이 관자놀이를 정확히 짚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안성기. 그 실미도에서 실미도가 최초의 1000만을 돌파한 이 영화입니다. 영화 역사상 대단한 영화였어요.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 영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 김일성 목을 따겠다고 설경구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안성기한테 가죠. 쫓아가가지고 문을 확 열지. 그러니까 안성기가 회전의자에서 딱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죠. 그러다가 딱 돈다고. 그러면서 딱 관자놀이 여기를 딱 가리켜. 권총에다 대고 차라리 놔를 쏴라. 이렇게 딱 하잖아. 이게 대단한 거야. 내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연습했는데 한번 써먹으려고. 엄청 연습했어요. 차라리 놔를 쏴라. 이거. 아직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거기가 관자놀이야. 자,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이상할 때만 미만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하 이내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이 농가주택 규모는 제외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의 분기위원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하면 도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농가주택 규모를 짓는다 하더라도 관리지역 안에서 시골에서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신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4번 딱 묶어요.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서 끝에 대선 동그라미 쳐야죠. 대선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선입니다. 이게 농가주택 규모의 대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농가주택 규모라고 써요. 자, 농가주택 규모의 대선은 동그라미 3번은 도시지역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신고입니다. 이해가요? 용도 지역이 없어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어디 전국토 어디에서나 농가주택 규모의 대선이 들어갈 때는 이건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이에요. 자, 그 밑에 4번입니다. 주요구조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이라고 써야 돼요.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입니다.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입니다.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 봐요. 자, 3번도 대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도 대선이 나오죠. 잘 봐요. 이 대선은 농가주택 규모의 대선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하든지 시골에서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 대선은 수선, 증설해체는 허가상이에요.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입니다. 변경에 해당되는 대선은 신고입니다. 신고.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건축신고는 뭐하고 똑같다? 간첩신고하고 똑같다. 늦장 부린다. 바로 한다. 어디가 이상하다?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이상한 규모에서만 미만 나옵니다. 자, 대수사를 해야죠. 대수사를 해야 될 거야. 대수사를 한 번만 해, 두 번 해. 두 번 해놓은 거지? 군부대에서도 한 번 하고 경찰서에서도 한 번 해야 되니까. 대수사를 두 번 한다. 자, 이상한 규모의 대선과 그리고 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입니다. 자, 밑에 가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면 여기서부터 5번이 시행령의 조문이야. 그러니까 이 건축법 조문을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다고 이게. 자, 시행령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데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죠. 자,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칩니다. 1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얼마예요?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자, 이상하다 할 때만 미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하 이내입니다. 내용 됐어요?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에서 A라는 건축물과 B라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나오겠죠. 이걸 합해서 연면적 합계라고 연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미하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네.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 한 90제곱미터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10제곱미터만 이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에 되니까 건축행위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고다. 자, 오른쪽 위에 넘어갑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3m입니다. 3m 동그라미. 이걸 6m로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범위에서 증축 동그라미. 높이만을 높이는 행위도 증축이죠. 자,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자, 표준 설계도서 밑줄 표에 동그라미 칩니다. 바로 밑에 줄 끝에 건축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이에요. 밑줄고요. 자, 표준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다 하면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조례를 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표준 설계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준 설계도서. 표준 설계도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103표로 갑니다. 103표. 103표. 다시 가요. 건축신고는 뭐하고 똑같다? 간첩신고하고 똑같다. 늦장 부린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 어디가 이상하다?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대수사를 몇 번 한다? 2번 한다. 이상한 규모의 대손하고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손입니다. 증설 해체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름이 밝혀지는데 이름이 뭘로 밝혀진다? 103표. 이름이 뭐죠? 103표. 이름이 뭐예요? 103표. 자, 공업지역에서 공해 동그라미 칩니다. 산업단지에서 산해 동그라미 쳐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긋고 단해 동그라미 쳐요. 단. 물론 이게 산업유통형, 즉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안에서 건축하는 2층 동그라미 칩니다.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입니다. 5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공장 밑줄 2줄 긋습니다. 자, 여기 봐주셔야 돼요. 여기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봐주셔요.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이게 무슨 지역? 공장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산업단지죠. 공장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산업유통형에 한한다 하는 것은 공장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이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라는 얘기죠. 요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규모 공장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야지. 내용 이해 가요? 뭔 내용인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의 소규모의 공장입니다. 자, 다시 가요. 건축신고는 뭐하고 똑같다? 간첩신고. 늦장 부린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 어디가 이상하다?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대수사 2번 한다. 이상한 규모의 대손과 손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손. 이름이 밝혀지죠. 이름이 뭘로 밝혀져요? 103표라는 공산당 2호로 밝혀집니다. 2호. 공산당 2호. 공산당 2호. 이렇게 되죠. 공산당 2호. 자,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니까 집에 살짝 공부해요. 소리 나지 않게. 공산당 2호. 이거.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입니다. 읍면 동그라미 쳐요.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입니다. 밑줄 그어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밑줄 그어요. 자, 400제곱미터는 사로 끝나는 겁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 이렇게 되죠. 사로 끝나는 거예요. 축사 작물 재배사. 자, 읍면지역이죠. 읍면지역입니다. 시골이죠. 읍면지역에서 2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는 창고, 그 다음에 사로 끝나는 축사, 이게 400제곱미터입니다. 자, 봐요. 자, 다시 갑니다. 건축신고는 뭐하고 똑같다? 간첩신고하고 똑같다. 늦장 부린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 어디가 이상하다?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이상할 때만 미만 나옵니다. 대수사 2번 해야죠.
이상한 규모의 대손과 그 다음에 손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는데 이름이 뭘로 밝혀진다? 103표라는 뭘로 밝혀요? 공산당 2호로 밝힙니다. 포상금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죠. 시골에서 읍내 기분이 좋다. 읍내 이사 가야지. 이사 200, 400. 이사 200, 400. 이사 가야죠. 포상금 받았으니까 200, 400. 창고, 축사 이렇게 됩니다. 별로 관심들 안 둬요. 굉장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화가 풀렸을 것 같은데 일부러 헐리우드 액션을 쓰는 것 같은데. 자, 건축 절차 한번 봐요. 자, 건축 절차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1호복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하거나 밑줄 동그라미 1번.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밑줄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설계 동그라미, 건축사 동그라미. 자,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누가 한다? 건축사.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누가 한다? 건축사. 자,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계제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손 밑줄 동그라미 2번. 농어주택 규모의 대손이죠. 자, 그 다음에 창고, 농막, 축사, 온실 등의 행위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또한 표준설계도서, 특수공법 적용한 설계도서 밑줄 동그라미 4번. 이 네 가지는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밑줄만 그어놓고 자, 2번 갑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밑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분양을 건축을 하는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주택, 30세대 미만입니다. 이상이 돼버리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자, 허가권자가 네모땅였고 허가권자가 네모였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밑줄 허가권자가 지정하자. 자, 그러면 2번 지금 방금 읽은 2번은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 봐. 여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리자 지정은 무조건 누가 하는 것이다. 원칙 누가 한다? 건축주가 한다. 자,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한다? 건축주가 한다.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한다? 건축주가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감리자 지정을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감리자를 갖다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감리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가 건축주 지가 갑이 시공할 때 그럽니다. 갑이 시공할 때 자기가 직접 감리자 지정해서 자기가 시공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되는데 뭐. 자,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게 그렇다. 분양 목적 이렇게 되어지죠. 이 두 가지에서는 누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자, 원칙 보겠습니다. 원칙 밑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원칙을 볼 거예요. 자, 원칙 동그라미 3번 봤어요. 제일 밑에. 자, 동그라미 3번 건축주는 동그라미 치고 원칙 써놓습니다. 원칙.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밑줄 긋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원칙 감리자는 누가 지정한다? 건축주. 원칙 감리자 누가 지정한다? 건축주.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사유가 두 가지 있었죠. 예. 자,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 시공자 본인입니다. 밑줄 긋고 계열이사 밑줄 그어요.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데 현대건설 계열회사를 시공자로 감리자로 또 계열회사를 지정하면 안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넘기지 말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1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치고 착공신고 또는 착공전 신고라고 써놓습니다. 이 신고는 착공신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착공신고를 뜻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착공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자, 2번 갑니다. 자,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신고 수리 여부 밑줄,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입니다. 처리기간 연장 여부 밑줄고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 수리 여부 요거예요. 요거. 자, 착공 신고 들어가면 며칠 이내에 수리 여부 통지하자.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3호 갑니다. 허가권자가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밑줄고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도 허가 신청이 있게 되어지면 갑과 을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있게 되어지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5일 있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마찬가지 그 법조문을 그대로 유추 준용합니다.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보가 안 이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수리한 것으로 봐서 착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요. 150쪽. 자, 150쪽 갑니다. 자, 150쪽에 보면 제도에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나오죠. 자, 묶어서 별표 칩니다.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서 별표 쳐요. 자, 동그라미 4번 공사감리자는 네모에 꺼놓습니다. 공사감리자는 네모.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감리중간보고서 밑줄 감리완료보고서를 밑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밑줄 별표 건축주 동그라미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감리자는 감리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뜬다고. 이렇다면 틀려요. 누구한테 제출해요? 건축주에게 제출합니다. 자, 감리자는 건축주에 있어서의 통제를 받습니다. 건축주가 지정했으니까요.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건축주는 또 동그라미 쳐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감리완료보고서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제출하는 자는 건축주다. 감리자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자는 건축주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자, 5번 보세요. 건축주가 건축주 동그라미 쳐야죠.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밑줄. 꼭 시험 문제는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떠요. 그거 조심합니다. 자, 6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7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됩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는 며칠 내 교부되는 것이다. 7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밑줄 그어요. 광주광역시 조례로 문예유관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은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없습니다.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검사 없이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자, 7번 동그라미 7번 별표 치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쭉 밑줄 그어요. 중요한 지문입니다.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검사 필증 교부받고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요.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 승인서 교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허가권자가 7일 이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자, 건축 처분 자체는 행정처분 자체는 전부 다 허가 처분부터 사용 승인 처분까지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7일 이내 사용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밑에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 밑줄 그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임시 사용을 승인 네모였고요. 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2년 동그라미 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2년짜리가 건축법에서 4번 나옵니다. 사전결정 받고 나서 2년 내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허가 받고 나서 2년 내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이 2년이에요.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 2년. 물론 1년 연장 가능하죠?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 2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동그라미 8번. 자, 동그라미 8번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의제효라고 써놔요. 의제효.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 또 의제효가 있고 사용 승인을 받게 되어지면 승강기를 갖다가 사용하려면 올라서 승강기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받은 것으로 보자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제효 써놓고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입니다. 자,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밑줄.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이죠.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밑줄. 등록신청까지. 자, 승강기법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입니다. 밑줄 그어요.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9번과 10번 딱 묶어요. 동그라미 9번과 10번 묶어놓고. 자, 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그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재력을 갖다가 과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금융기관 말할 것도 없고 사채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막 끌어 당겼어요. 그리고 채권 추심당하니까 골조공사 1층만 이렇게 뼈대만 딱 올린 상태에서 다닌다고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흉물스럽게 이렇게 골조공사만 놓아두고 도망다니 채권 추심당하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걸 못 봐.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서 이 공사비 총공사비 1%를 갖다가 예치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원상복구 들어가 버리고 한다고. 자,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자, 9번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건축허가 받은 자가 하는 거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허가권자는 해버리면 안 돼요. 자, 10번 허가권자는 이제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밑줄 긋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입니다. 밑줄 그어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5,000제곱미터였거든요.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자, 가로 열고 이 부분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한국토지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제일입니다. 요자는 안전관리 예치금 의무가 없습니다. 자, 공적으로 보증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 네모였고요. 이걸 건축공사비의 1%입니다. 건축공사비의 1% 밑줄 그어놓고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죠. 밑줄 그었습니다. 자, 가로 4번 갑니다. 건축물의 철거 신고 등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별표 치고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철거 신고라고 써요. 1번은 철거 신고, 동그라미 2번은 멸실 신고라고 써놓습니다. 멸실 신고. 자, 철거 신고는 첫 줄에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입니다. 밑줄 긋고 신고 들어가는 것이고, 자, 멸실 신고는 멸실 후 30일 이내입니다. 밑줄 그어요. 신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0 오른쪽 그 다음에 넘겨서 152쪽 이것은 우리 문제풀이 코스에서 할 겁니다. 153쪽 용도 변경. 용도 변경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무조건 시험 문제다.